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우리 장중에는 13%나 상승을 하면서 정말 미친 급등을 보여줬는데 또 무지막지한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아주 지금 윗꼬리가 강하게 발생해 버린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우건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맥점을 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특히 이 3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정말 돌파는 나왔던 거예요. 자,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자, 세력이 남긴 흔적을 포착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화요일 시초가부터 이제 고가 돌파에 대한 흐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지금 깨졌냐? 안 깨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가 있다. 오히려 이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완벽한 매수존이지 파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빠져도 이게 바닥 라인 때가 이탈이 되는 게 아니면 매수에 대한 관점이다.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이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돌파를 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힘없이 윗꼬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희 대우건설 정말 이대로 또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들 많으실 거라 보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오늘의 윗꼬리도 세력들의 흔들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우건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윗꼬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우건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 이번 이제 급등 뒤에 나온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앞전에는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자, 기간 조정은 말 그대로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있다 보니까 추세 전환이 나오는 이 형태 자체가 앞에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은 이 성질을 좀 철저하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윗꼬리가 강하게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고점에 물리시거나 지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제발 이 본전에만 와라. 본전만 오면 다 던지겠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즉 본전 심리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위로 쓱 한번 올려주니까 개인들은 신나서 본전의 매물을 다 던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오늘 주가를 왜 올렸을까요? 그 매도 물량을 이제 그대로 흡수하면서 한층 더 낮은 가격에 물량을 아주 편안하게 매집을 하기 위함이죠. 매집. 그래서 지난주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들 기억하시죠?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으면 위에서 눌러버리고 물론 이날도 장중에 8%까지 올랐어요. 시가가. 자, 이 다음 날도 5%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저가 마감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돌파 양봉을 만들었던 거죠. 특히 오늘은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가다 보니까 바닥에서 양봉이 딱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새를 못 참고 또 단타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약했던 종목이 아니라 이 시장을 끌었던 명백한 대장 종목이잖아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이 수많은 단타 물량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리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추격 매수자들을 털고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기. 그러니까 이 고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위로 강하게 흔들어줘야 뇌동매매로 들어온 추격 매수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고점권에서 잘 보유를 해왔던 매수자들도 현재의 흔들기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서 앞에 물량도 신규 진입한 물량도 전부 이 고변동성에 다 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대우건설은 과거의 조정권에서도 항상 그
흔들기, 극심한 흔들기를 보여줬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이 대우건설 앞에 조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봉매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항상 이렇게 시가 들면 종가는 어떻습니까? 음봉 마감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대놓고 매집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즉, 주가가 방향을 바꾸는 이런 극점에서는 항상 이런 식의 그리고 현재와 같은 흔들기식의 형태를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희 전환의 극점에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이 확실한 이 기준이 없으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유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주가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에 이제 터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매수에 대한 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자, 이 맥점 역시도 떨어지는 칼날이다 보니까 그 공포에 대한 자리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힘들다고 여러분들. 근데 결과는 정확히 이 맥점에서 현재 사거래일째 반등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우건설이라는 주포 자체가 예전이나 현재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철저하게 이 공포로 밀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털어내는 이 패턴들이 항상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력들의 은밀한 이 움직임과 패턴이 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고스란히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뭐 털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흔들기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 자리에서 내동매매하라고 부추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력들이 명확하게 철저하게 기다리는 이런 길목, 맥점에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제가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26,000원 때니까 십자봉 들 때죠.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거기선 다음 추세든 아니면 하락에 대한 반등을 보인다고. 지금 그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사정없이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했던 그 기준선이 현재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꼭 쥐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장중에 5%를 흔들든 그러니까 10%를 흔들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맥점에서 매수를 시작했으니까 그 기준만 명확하게 좀 지키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기준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채널에 대한 돌파였어요. 돌파.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하나의 저항 추세대가 보이는데 이번에 이 맥점에서 돌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고가 추세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확실한 돌파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추세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단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유지예요, 유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을 받던 주가가 올라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밑고르는 길었지만 이탈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 대우건설은 세력들이 11선을 기준으로 롤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시가를 보면 어떤 흐름이 보이냐? 자, 지지를 받던 주가가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맥점에서 매수를 할 건데 이 저항이 돌파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돌파와 안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돌파가 나왔던 거죠. 즉 추세로의 회복을 알리는 그 첫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래의 기준이란 거죠, 기준. 왜 세력들이 저항을 시가부터 돌파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종목 비교를 해드렸던 게 바로 이 원익홀딩스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도 이제 11선을 기준으로 올라오던 주가가 이탈이 되면서 이제 급락이 발생이 되는데 바로 어떤 흐름이 나냐면 이렇게 1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는 이 흐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와 안착을 보인 뒤에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다음 파동이. 얘도 보면은 어때요? 돌파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윗골이 강한 윗골이 그러니까 21선에서 윗골이 하는 거 보이시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돌파와 안착 작업을 우리는 확인을 할 때다. 즉 대우건설은 현재 뭐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환 추세가 발생하고 하방으로 이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흐름을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를 하고 추세로 완전히 회복을 하느냐. 자, 그리고 이미 분봉상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평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맥점이. 각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깨지고 정리를 하더라도 워낙 저점에서 우리 잘 잡아왔잖아요. 맥점에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즉 현재는 제가 말한 이 개미털기 구간이라고 하면 뭐 이때처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시간 조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빠르게 윗골을 회복을 해주는 특히 거래량이 동반이 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이 추세의 흐름 말씀드렸죠. 큰 N자형으로 가는 추세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파동과 똑같은 겁니다. 돌파를 해서 보유를 하는 거고요. 그죠? 이탈이 되면서 엑시트를 한 거죠. 현재 다시 돌파가 나왔고 현재는 유지를 했다. 그럼 다시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홀라당 팔아버리면 이 앞전과 같은 추세를 우리는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저점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매수를 해온 건데, 내일 아침에 제가 시초가를 판단을 하고 추세가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제가 유지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혹여나 그 흐름이 안 나오고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신호가 발생한다면 그땐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현재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윗꼬리에서도 지금 현재 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총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